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땀 냄새가 나는 이유. 땀은 기본적으로 무색 무취이다. 땀 냄새가 나는 이유는 주로 땀 자체의 성분과 피부에 있는 세균의 작용 때문이다. 땀은 기본적으로 무색, 무취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땀 냄새의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1. 땀의 성분. 땀은 주로 물 99%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는 전해질, 소금, 칼륨 등 유기산, 단백질, 그리고 기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지방산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세균과 반응할 때 냄새가 발생한다. 이 세균의 작용.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 특히 세균은 땀의 성분을 분해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합물들이 땀 냄새의 주된 원인이다. 예를 들어 스타필로코쿠스 하머니스와 같은 세균은 땀의 지방산을 분해하여 이소발레르산과 같은 냄새나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3. 식습관의 영향. 특정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될 때 특유의 냄새를 방출하여 땀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늘과 양파에 포함된 화합물은 체내에서 대사된 후 땀을 통해 배출되며 이로 인해 강한 냄새가 발생한다. 4. 호르몬 변화. 호르몬 변화는 땀의 성분과 분비량에 영향을 미친다. 사춘기, 생리주기, 임신 등은 아포크린 땀샘의 활동을 증가시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5. 스트레스와 감정.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분비되는 땀은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으로 이로 인해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땀 분비를 증가시킨다. 6. 개인적인 체질. 사람마다 체취가 다르며 유전적인 요인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땀 냄새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미생물 분집, 식습관, 그리고 호르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땀 속 성분 종류. 1. 땀의 성분. 땀은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땀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에크리닌 땀과 아포크린 땀. 에크리닌 땀. 전신에 분포하며 주로 체온 조절을 위해 분비된다. 이 땀은 물과 염화나트륨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 냄새가 거의 없다. 아포크린 땀. 주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유두 주변에 위치한 땀샘에서 분비된다. 이 땀은 지방산,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세균과의 반응을 통해 강한 냄새를 유발한다. 이 세균의 작용. 피부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땀의 성분을 분해하여 냄새를 발생시킨다. 특히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은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다양한 휘발성 화합물이 생성된다. 스타필로코쿠스 하머니스. 이 세균은 지방산을 분해하여 이소발레르산과 같은 냄새나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이 화합물은 땀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코리니박테리엄. 이 세균은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다양한 냄새나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이들은 특히 겨드랑이에서 많이 발견된다. 3. 식습관의 영향. 식습관은 체내 대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땀 냄새에도 반영됩니다. 특정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될 때 특유의 냄새를 방출하여 땀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늘과 양파, 이들 식품에 포함된 화합물은 체내에서 대사된 후 땀을 통해 배출되며 강한 냄새를 유발한다. 고기와 향신료, 고단백 식단이나 매운 음식은 땀의 성분을 변화시켜 냄새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4. 호르몬 변화. 호르몬 변화는 땀의 성분과 분비량에 영향을 미친다. 사춘기, 생리주기, 임신 등은 아포크린 땀샘의 활동을 증가시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사춘기. 이 시기에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아포크린 땀샘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생리주기. 여성의 생리주기 동안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면서 땀의 성분과 냄새가 달라질 수 있다. 5. 스트레스와 감정.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분비되는 땀은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으로 이로 인해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땀 분비를 증가시킨다.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긴장, 공포 등의 감정은 땀샘의 활동을 증가시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유전적 요인. 특정 유전자는 땀의 성분과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MC11 유전자는 체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상태, 당뇨병, 간질환 또는 갑상선 문제와 같은 건강 상태는 땀의 성분을 변화시켜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환경적 요인. 주변 환경도 땀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온, 습도, 그리고 개인의 활동 수준은 땀의 양과 성분에 영향을 미친다. 기온과 습도, 더운 날씨나 높은 습도는 땀의 분비를 증가시켜 냄새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운동. 신체 활동이 많을수록 땀의 분비량이 증가하며 이는 냄새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3. 냄새의 원인.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포도당을 사용한다. 운동 중에 섭취한 포도당이 고갈되면 체내는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된다. 케톤체는 아세토아세트산, 베타히드록시부티르산, 아세톤 등으로 구성되며 시큼하고 달달한 휘발성 냄새가 특징이다. 1. 케톤체의 생성과 배출. 케톤체는 혈액에 축적된 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땀과 호흡을 통해서도 배출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케톤체의 냄새는 술을 마신 다음날 느껴지는 냄새와 유사하다. 이는 알코올이 분해될 때도 케톤체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요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며 이후 아세트알데히드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요소의 작용으로 아세트산으로 대사된다. 아세트산은 아세틸CoA로 전환되거나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합성에 사용되며 케톤체를 생성하는 경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공복 운동과 케톤체의 냄새, 특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할 때 케톤체의 냄새가 잘 발생한다. 이는 체내에 저장된 탄수화물의 양이 적을수록 지방 대사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복 운동은 케톤체 생성과 그에 따른 냄새의 발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생리학적 과정은 체중 조절 및 대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케톤체의 생성과 배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케톤체 냄새 줄이는 방법. 운동 중 케톤체의 생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가 심하더라도 이는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의 고기동 교수는 강조한다. 오히려 운동을 통해 생성된 케톤체는 심장, 뇌,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 탄수화물 섭취.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최소 50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는 체내 포도당 저장량을 증가시켜 케톤체의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껌 씹기. 운동 중 껌을 씹는 것은 입안의 냄새를 상쇄하는 데 효과적이다. 껌의 향이 케톤체 냄새를 덮어줄 수 있다. 3. 물로 헹구기. 운동 중 자주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입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고 상쾌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6. 땀 냄새를 줄이기 위한 제품. 1. 데오드란트. 기능. 땀 냄새를 중화시키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향이 포함되어 있어 채취를 가려준다. 2. 안티퍼스퍼런트. 기능. 땀 분비를 줄여주는 제품으로 알루미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땀샘을 막아준다. 3. 바디 스프레이. 기능. 향기를 추가하여 채취를 가려주는 제품이다. 데오드란트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4. 파우더. 기능. 땀을 흡수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여름철에 유용하다. 5. 천연 제품. 기능. 화학 성분이 적거나 없는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다.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 코코넛 오일, 에센셜 오일 등을 활용한 제품이 있다. 6. 세정제. 기능. 땀과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바디워시나 비누를 사용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의류 관리. 기능. 통기성이 좋은 소재의 옷을 선택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기능성 의류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7. 땀 냄새 제거 비누 추천. 1. 비누. 하이포라이트 비누. 이 비누는 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어 주어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레인보우 비누. 이 비누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 피부에 부드럽고 땀 냄새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로칸 오일 비누. 이 비누는 모로코에서 유래된 오일이 포함되어 있어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땀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땀 냄새 제거 샴푸 추천. 닥터포에어 탈모 샴푸. 이 샴푸는 두피의 땀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아로마틱 샴푸. 이 제품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두피의 땀 냄새를 중화하고 상쾌한 향을 남긴다. 비오템 샴푸. 이 샴푸는 두피의 피지와 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상쾌한 느낌을 준다. 탈땀을 줄이는 방법. 1. 생활 습관 개선. 정기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체온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땀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운동 후에는 충분히 샤워하여 땀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라. 이 식습관 조절. 매운 음식 피하기. 매운 음식은 체온을 상승시켜 땀을 더 많이 흘리게 할 수 있다. 매운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의료적 방법. 항콜린제. 의사와 상담 후 항콜린제를 처방받아 땀 분비를 줄일 수 있다. 보톡스 주사. 특정 부위의 땀 분비를 줄이기 위해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법도 있다.
미세 전류 치료. 이 치료법은 땀샘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자연 요법.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 젤을 피부에 바르면 진정 효과가 있어 땀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과 식초.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면 체내 폐와 균형을 맞추어 땀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사한 미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